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아마 처음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바 프로그램은 이제 그 최근에 보면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또는 모바일 환경에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바의 특징을 하나 제가 한번 써봤어요. write once, run anywhe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개발하면 다른 환경에 특별한 처리 없이 실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자바 언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는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캐릭터는 루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뭐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올려놨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한 분이 계시고, 오른쪽에 보면 자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결국은 자바를 개발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바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언어를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자바 개발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자바 언어를 설계하신 분이고요. 이름은 제임스 고슬링입니다.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자바 언어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자바 언어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바 언어의 문법을 설계하고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 역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자바 언어를 만들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은 어디에서 일했던 분이냐면 선 마이크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있었던 분입니다. 선 마이크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선 마이크로라는 회사에 계셨던 개발자였는데, 이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대화형 TV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화형 TV라고 생각하시면, 대화형 TV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요즘에 IPTV라고 얘기하죠. 인터넷 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셋탑박스 그죠? 그래서 우리 TV가 이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받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대화형 TV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TV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 TV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 랭귀지가 아니라 그 대화형 TV를 위한, 인터넷 TV를 위한 언어를 하나 설계했습니다. 그때 설계한 언어가 이제 오크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오크.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여기 있는 것처럼 대화형 TV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인터넷 환경들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으니까 사용자도 인터넷 환경을 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거지만 개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만들었던 오크라고 하는 개발 언어는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활용되지 않고 창고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 쯤에서 1990년도 말쯤에서 1990년 중반이 되겠죠. 중반 정도 됩니다. 중반 정도 되면서 이게 인터넷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웹브라우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가 웹브라우저 통해서 뭐 웹페이지들 만드는 형태의 홈페이지 작업들을 많이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잘 알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포털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썬마이크로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언어로 이 사람들이 이 오크를 다시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크라고 하는 언어를 어떤 특정한 기계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가상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가상 머신은 말 그대로 실제 물리적인 기계,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오크라고 하는 언어를 일단 오크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크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C나 C++를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재설계합니다. 자, 왜 C나 C++를 사용해서 재설계를 했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C나 C++는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예요. 얘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얘가 2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랭킹 1위였죠. 사실은 자바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C 언어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뭐 저도 90년대 초반에 뭐 C로 개발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에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C++가 그렇게 쉽게 익힐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로 재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자바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바 언어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아주 성공적인 개발 언어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C나 C++ 같은 경우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 가지고 과거에는 유료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유료로 해서 개발한 경우들 같은 것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썼는데 자바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무료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디자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2006년도부터는 무료로 모든 소프트웨어 소스도 공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자바 언어를 만들었던 썬마이크로라는 회사는 불행하게도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인수합병됩니다. 뭐 이게 약간 아이러니컬한 거지만 사실은 썬마이크로라는 회사는 아주 대표적인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운영체제로는 리눅스 전에 유닉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회사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도 만들었던 회사인데 어쨌든지 간에 얘는 이제 하드웨어 회사인데 이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인수합병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현재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DBMS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실제 모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제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라클에서 자바 개발 환경, 얘를 뭐라 하냐면 JDK라고 하는데 이 JDK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꽤 긴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가 보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냐? 뭐 당연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뭐 요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구글링을 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JDK 또는 JSDK 검색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자바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뭐 사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나 무료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오라클에서는 JDK라고 하잖아요. JDK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오픈 JDK라고 하는데요. 얘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저작권은 어쨌든지 간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JDK를 다운받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JDK를 어떤 환경에다 설치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윈도우 환경에 맞는 JDK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나는 맥을 사용하는 맥 사용자다 그러면 맥 OS X 기반의 JDK를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나는 리눅스에서 쓸 거야, 개발할 프로그램을 할 거야 그러면 요 리눅스 환경에 맞는 JDK 다운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JDK만 다운받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JDK는 자바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수 있는 컴파일러하고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이 컴파일 돼서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 중간 코드라고 합니다. 이 중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해석기를 제공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 자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얘를 뭐라 하냐면 IDE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자바 개발 환경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클립스예요. 이클립스 역시 무료입니다. 그래서 www.eclipse.org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걸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IntelliJ라고 하는 겁니다. 자, IntelliJ라고 하는 IDE예요. 자,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사실 IntelliJ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얘는 일단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돈을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www.jetbrain.com 사이트에 가셔서 IDEA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돈을 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넷빈입니다. 요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모든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도구는 요겁니다.
이클립스. 자, 이거 엑스코드는 뭐죠? 엑스코드는 맥 사용자들은 엑스코드 사용해서 개발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엑스코드 안 쓰고 이클립스 쓰겠다. 이클립스 쓰세요. 상당히 좋은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클립스 여러분들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클립스 다운받을 때는 다른 거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클립스 IDE for Java Developer. 이거 다운받아요. 여기 보니까 뭐 이것도 있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 있는데 이거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클 사이트에서 JDK 다운받으시고요. 자,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따라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yes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ID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ID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합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약자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 편집하셔야 되죠? 프로그램 작성해야 되잖아요. 소스 프로그램 작성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중간에 오류 나거나 그러면 오류 찾고 실행할 때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 런타임 오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디버깅 하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도구에 도움 없이 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IDE라고 하는 도구를 쓰는 거고 이클립스는 자바 개발자를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이고요. 뭐 다행히도 IBM이라는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거 질문해요. 교수님 저 자바 좀 압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자바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서로 별개의 언어입니다. 아버지도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뭐야? 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는요. 웹브라우저 안에서 동작됩니다. 자, 웹브라우저 안에서 동작되고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은요. HTML 문서 안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바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지 않고 HTML 문서 안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JSP, 이런 부분하고도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웹에서 개발할 수 있는, 웹을 개발할 수 있는 자바 개발 환경으로 JSP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이 아니고, 그래서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건데, 얘하고도 자바스크립트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다르다. 자, 환경에 대한 차이는 요 차이가 있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의 특징을 딱 하나 얘기하라면,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 한번 자바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면, 바이트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걸 만들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환경이 윈도우든지, 리눅스든지, 맥이든지 상관없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플랫폼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C++나 C샵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바 배우면 C샵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점? 어디에서나 실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앱 중에서 안드로이드 앱 있잖아요. 걔는 다 자바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부터 기업의 응용까지 정말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단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기기가 아니라 가상기기에서 실행되다 보니까 컴파일되어진 코드보다 실행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C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늦어요. 성능 측면에서는 C 언어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는 중요하거든요. 좀 잘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얘가 지금 보면 얘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C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 근데 C 프로그램은 내가 개발할 때 C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 잠깐만 다시 한번 써야겠다. 자,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면 자, 실행 코드라고 할게요.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하셔도 같은 거예요. 자, 실행 코드, 실행 프로그램이 어디서만 실행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텔 CPU에서 인텔 CPU, 여러분들 대부분 사용하는 게 인텔 CPU의 윈도우 환경일 거니까요. 또는 리눅스일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친구가 지금 C를 인텔 CPU의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C 프로그램은 무조건 인텔 CPU의 리눅스 환경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돼. 이거죠. 자, 그러면 다른 데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간단하죠. 여기 가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맥에서 C 프로그램 다시 개발하면 돼요.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 내가 실행시키고 싶어. 그러면 다시 컴파일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컴파일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write once 한 번만 내가 자바 프로그램 만들면 자 얘도 실행 코드가 만들어져요. 얘도 실행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디든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실행 코드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rite once, run anywhere 어디든지 실행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바. 자, 왜 자바 프로그램 하려고 하죠? 자, 이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 언어는 지금 이게 2012년도의 자료인데 부동의 1위예요. 프로그램 랭귀지 1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언어입니다. 자, 현재도 1위예요. 자, 현재 2020년 1위, 2019년 1위 자바예요. 2위는 C, 3위는 파이썬, 4위는 C++인가요? 맞죠? 5위는 C#. 자, 간단히 얘기하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메인스트림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넘버원이라는 거죠. 부동의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잘 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죠?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개발하는 곳에서 많은 선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 잘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바는 어디 쓰는가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려면 여러분들이 자바 하셔야 돼요. 자바 프로그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시려면 자바 프로그램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웹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웹 서버 쪽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에서 JSP 서블릿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JSP 서블릿이 사실은 자바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개발되어지는 앱과 그 다음에 웹 응용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